여기 한국의 공군과 군사 교류를 하러 왔다는 영국 공군의 엘리트 부대원들이 있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는 그들은 오히려 한국이 자신들에게 배우러 와야 하는 거 아니냐며 건들거리며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을 우습게 봤던 이들은 한국 공군 부대에 큰 코 다쳐 참교육당하는 굴욕을 맛봤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영국 출신의 공군 전투기 조종사 마틴 퍼트라고 합니다. 저는 15년 동안 비행을 해왔고 대부분 전투기였어요. 비행하는 것은 매일 새로운 경험처럼 느껴져요. 매번 비행할 때마다 감각이 과부하될 정도로 바빠져요. 한꺼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앞에는 컴퓨터 화면들이 있고 전투기의 속도는 설명하지 않아도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출격을 할 때마다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죠. 비행하고 있을 때 그 순간 맡은 임무에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착륙을 하고 나서야 비행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 느낌과 경험을 온전히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미국 최우방 국가로서 F-35B를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 영국 경제가 흔들리자 무서울 정도로 군사력을 감축시켰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도입한 유로파이터 트렌치원 55대를 업그레이드할 돈도 유지할 돈도 없어서 전량 중고 매각하기로 하였고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도 기존 일정보다 빠르게 퇴역시키는 등 엄청난 감축이 감행되었지만 이런 감축에도 영국의 공군 전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물론 한국도 세계적으로 상당한 공중 전력을 보유한 공군이지만 영국에 비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군인으로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저는 최근에 다소 뜬금없게도 한국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 공군과 함께 연합훈련을 비롯한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같은 전투비행 전술과 전략에 대해 공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영국 공군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능한 항공정비사들과 특수부 대원들도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기에 이건 꽤나 중요한 파견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군인들에게 유명한 나라이기도 했어요. 군사력으로도 병사들의 개인 능력으로도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게다가 워낙 한국의 모든 문화가 전 세계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정보는 딱 그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 발 아래에 있는 나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게 진짜 공군 클래스라는 것을 보여주고 와야겠다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한국으로 가는 건 생각보다 더 오랜 비행 시간이 걸렸고 마침내 상공 아래에 한국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래로 보이는 한국은 정말 작은 나라였어요. 겨우 코딱지만한 이만한 나라에 뭘 하라고 우리 같은 사람을 보내는 건지 명령을 내린 이유를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죠. 그렇게 인생 처음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대원들은 처음으로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에 30분이 넘도록 공항에 입국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실제 처음 마주한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은 영국 공항의 약 10배 정도 되는 크기는 물론 단순한 공항이 아닌 말 그대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기술력을 공항에 압축시킨 듯 굉장히 놀랍고 신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일 놀라웠던 것은 영국 공항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공항 내부의 거대한 쇼핑몰과 식당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공항의 시설들이 그저 단순하고 평범해 보일 수 있으나 영국의 공항에서는 심각한 치안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쇼핑몰과 식당들은 경찰과 함께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도 없고 주인들은 가게 문을 열기도 힘든 것이 보통인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이러한 가게를 지키는 경찰들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은 물론 쇼핑몰과 식당을 이용하는 외국인들까지도 경찰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를 포함한 함께 간 대원들은 어쩌면 한국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배울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한국은 곧바로 저희에게 더욱 놀라운 장면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입국 심사 과정에서 중국인들 일행의 새치기 때문에 수십 차례나 뒤로 밀려나게 된 외국인 관광객이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났는데요. 이건 정말 피곤한 일이죠. 영국 공항이라면 이렇게 도저히 업무를 할 수 없을 만큼 소란스러운 상황이 닥친다면 무책임한 공항 직원들은 상황을 정리할 생각은 안 하고 시끄러워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며 업무를 포기해버리거든요.
안 그래도 줄이 긴데 이런 끔찍한 상황에까지 처하다니. 아무래도 저희가 오늘 안에 한국 공항을 빠져나가게 무리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양복을 입은 한국인 공항 직원들이 신속하게 달려오더니 이내 놀라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신들은 인천공항의 긴급 상황 대응팀이라고 밝힌 거구의 사내들은 이내 영어를 구사하며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더니 중국어처럼 들리는 언어를 구사하며 중국인 관광객들을 맨 뒤로 보내버렸거든요. 저희는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 공항에서는 승객들이 서로 싸우건 말건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는커녕 영어조차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 공항에서는 어떻게 이런 종류의 문제를 전담하는 팀이 따로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외국어 실력까지 갖추고 있을 수 있는 건지 정말 놀라웠어요. 게다가 영국에서 이 정도의 줄은 2-3시간은 꼬박 기다려야 할 테지만 한국 공항은 모든 입국 절차를 QR 기술 및 디지털로 처리하고 있어서 저희 대원들은 10분도 기다리지 않고 모든 절차에 통과할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영국 최고의 항공정비사인 마이클 레이너의 여권에 문제가 생겼는지 인식이 잘 안 되자 한국인 공항 직원은 엄청나게 빠른 대응을 통해 순식간에 오류를 처리해 주었죠.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유럽 대륙 대다수의 공항에서는 아직도 모든 작업을 수기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고 제 나이보다도 오래된 고물 컴퓨터를 아직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이 보여준 속도의 10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심지어 승객의 잘못이 아닌 그저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식이 안 되는 경우 직원들은 이를 처리하기 귀찮아서 승객을 하루 동안 공항에 억류시켜버리는 황당한 일 처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단 말인가요? 마이클 레이너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일 처리가 마음에 들었다는 듯 양손에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며 몹시 만족한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한국의 공항에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 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입국장에서는 한국의 군대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한국어를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우리는 한국이 고개 숙여 인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배우고 왔는데요. 군인들은 절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군인답게 우리 팀은 경계로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한국의 군인은 유창한 외국어 실력으로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해주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에스코트를 받으며 한국의 땅에 한 발씩 딛게 되었습니다. 첫 한국으로의 방문이었기 때문에 긴장되기도 하는 마음을 애써 감추고 표정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군용 차량을 타고 우리는 한국의 공군 기지로 향했는데요.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머물 공간이라고 설명을 해주었고 부대의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진행하게 될 일정에 관련한 간단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번에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인 ADX가 가장 큰 일정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에 열릴 전시회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이목을 가지고 있던 거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정이 가장 기대가 되더군요. ADX에 방문하기로 한 날 규모를 보고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내 전시장은 무려 A홀부터 F홀까지 규모의 총 35개국에서 참여를 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중 익숙했던 기체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한국의 KF-21이었어요. 그 전투기는 우리도 여러 번 들어봤던 이름이었는데요. 그건 한국의 기술로 개발한 4.5세대의 전투기인데 5세대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전투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외신들도 그에 대해 호평을 했던 기사를 읽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전투기의 세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전투기가 개발되는 시기나 적용되는 화력의 통제 장비, 무장 운용 능력 등 기타 첨단 기술들이 적용되는 정도에 따라 구분이 되고 기술과 능력이 세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KF-21은 시험 비행 정도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야외 전시장에서 드디어 실물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는데 실물로 볼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비행이 시작되자 KF-21의 엄청난 소리는 심장을 울리더군요. 급격한 가속과 선회기동, 배면 비행 등 흠잡을 부분이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가 절로 나왔습니다. 옆으로는 한국의 F-35A도 볼 수 있었는데요. 전투기는 초음속 마하 1의 속도로 순항 비행이 가능한 엄청난 기기입니다. 전투기는 스텔스 기술과 설계를 적용한 거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인 레이더 통합 전자 장비와 네트워크 중심전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네트워크 중심전은 전장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 시스템의 통합 체계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적이게 타격도 가능해 승수 효과가 최대로 날 수 있죠. 이 놀라운 전투기는 기체 내부에 무장 장착해서 운용할 수도 있고 항공전자 장비는 물론 센서와 무장이 완전히 통합된 신기술의 복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더 이상 말도 안 나오더군요. 그 외에도 F-15K, KF-16 같은 한국의 주력 전투기도 직접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KC-330 시그너스 기종은 한국에서부터 알래스카까지 무려 연료 재보급도 필요 없이 쉬지도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걸 듣고선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공기 하단의 붐을 통해 공중급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수시로 연료를 재보급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기체가 있다면 파일럿들이 공중전을 하게 될 때 기량이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는데 말이죠. 한국의 항공기술이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가졌다는 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준이 여기까지 성장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우리 모두 내내 벙쪄 있었죠. F-홀에 들어갔을 때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신소재인 에어로젤을 적용한 다기능 생존 슈트와 에어로젤 매트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게 한국에서는 현실화되어 지금 제 눈앞에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직접 방문한 한국의 ADEX 현장은 해저부터 우주까지 모든 분야의 방산업체의 총집합체 같았습니다. 육해공의 모든 기술력을 집약해서 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죠. 특히나 직접 조종석에 앉아 조종을 해볼 수 있었는데 실제처럼 현실감이 높더군요. 우린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서 뒤에 이어진 한국의 군악대 공연과 비행쇼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놀라지 않은 척 티를 낼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한국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위험한 국가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게다가 핵을 보유한 국가도 아니니까 그렇게 강한 국가라는 인식은 덜했죠. 그런데 이날 대한민국 국방력의 수준을 바로 인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은 전 세계에서 6위를 차지할 정도로 늘 상위권에 있는 국가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핵을 보유하지 않았는데도 그 정도의 순위에 올랐다는 것은 사실 모두가 핵이 없는 국가라는 조건을 붙였다면 한국이 얼마나 더 상위로 올라가야 하는지 가늠도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인도, 러시아 같은 나라는 한국에 비해 땅도 인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만큼 들이는 국방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국방력의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뿐인데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오로지 군사력과 방위 산업의 실력만으로 매긴다면 한국이 1위를 차지하고도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팀은 모두 한국에 대한 강렬한 동경심을 가진 채 남은 여정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걸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졌어요. 한국 군인들과 함께 2주간의 훈련과 워크숍 등 다양한 일정을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과 함께한 훈련에선 양국 공군이 서로에게서 가장 뛰어난 부분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어요. 또한 대한민국 공군은 헌신적이고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영국 공군 또한 많은 것을 공유하였습니다. 훈련은 환상적이었어요. 우리는 4일간 대규모 전투기 출격 훈련을 진행했는데 F-15K 슬램이글, KF-16 전투기로 비행할 기회가 자주 없는 영공에서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 경력이 많은 저에게도 정말 엄청난 경험이었답니다. 너무도 빠르게 시간이 지나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되었고 우리와 함께 보낸 한국 군인들은 선물이라며 함께 찍은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한국의 간식들을 담아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남자들만의 우정이 뜨겁게 느껴져서 그런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팀 전체가 그랬죠. 눈물 흘리는 모습은 절대로 보이기 싫어. 우리는 서둘러 한국 군인들을 향해 존경을 담은 경례를 하고 뒤돌아서야 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동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